자, 먼저 오늘은 여기 5강, 여러분 5강, 지난주 5강에서 실전 문제 풀어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 질문 받고, 혹시 이제 그 외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에서도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거 한 20분 정도 질문 받고요.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분 5강 교재예요. 지금 요거. 자, 5강 교재에서 실전 문제 7쪽 펴주시면 되고, 교재 없는 사람들은 지금 두세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니까요. 그냥 칠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기할 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뭐 여기 뒷면에 잠깐 필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잠깐 볼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푼 사람들 봤었을 때 그 품사통용 쪽이 지금 틀렸는데 제가 몇 개만 그거 말고도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지금 각 여러분 지금까지 진도 나갔던 것들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뭐 실으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를 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형태들 몇 개 여러분 한번 넣어 드렸습니다. 일단은 16번을 풀 거고요. 그 전에 13번 요거 형태소 잠깐 여기 볼게요. 자, 13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사실은 빈도수가 아주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형태소가 뭔지도 알고 자립과 의존과 실질과 형식을 뭔지도 아는데 이 예문을 못 쪼개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형태소를 분리하라고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 띄어쓰기로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조사를 다시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띄어쓰기로 끊고 그 다음에 조사를 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합성어냐 파생어냐 단일어냐 자 요걸 여러분이 2단계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자 꽃하고 잎은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갤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얘가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느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쓸 수 있느냐 자 또는 두 번째 얘가 혼자 쓰진 못하지만 자, 쪼개진다는 거는 다른 애들하고 얼마든지 바뀌어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휘날리다도 되지만 휘몰아치다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다른 애랑 결합할 수 있어요. 쪼개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조사까지 간 다음에 조사 외우셔야 되니까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단 혼자 쓸 수 있는 애들 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얘네가 다른 애들랑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날렸다를 보세요. 자,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뭐예요? 날다가 되겠죠. 날다고 이제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렇게 끊어지죠. 자, 정확하게 뭐냐면 요게 날다. 자, 그 다음에 리. 과거 시제 엇. 그 다음에 다. 요렇게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자. 이렇게 쪼갰어. 자, 쪼개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자, 나한테 이제 문제를 뭐 실질이냐 형식이냐를 여러분 구분했는데 얘는 누가 짝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자립하고 의존이 짝인 거고 실질하고 형식이 짝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립은 쉽잖아요. 그쵸? 혼자 쓸 수 있는 애. 그럼 나머지는 의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 혼자 쓸 수 있는 애. 자, 걔가 자립인 거죠. 예를 들어 오늘, 꽃, 잎. 얘가 자립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뭐야? 의존이요. 그럼 둘 중에 자신 있는 것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실질과 형식 중에 자신 있는 애. 여러분 형식 형태소는요. 얘는 조사 외우라고 했죠. 어미 외우셔야 되죠. 접사는 외울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를 구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실질 형태소는 일단 첫 번째 자립이야, 자립. 얘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용언의 어감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는 어근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죠. 자, 요것만. 용언에서의 그 어근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립할 수 있네. 오늘, 꽃, 입이야. 그리고 어디로 가? 용언으로 가세요. 용언으로 가서 지금 어근을 찾으면 되겠죠. 어근이라는 말로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할 것 같아요. 어근. 그러면 이게 실질인 거예요. 그럼 쉽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쪼개는 게 가장 관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개념이 뭔지를 외운 다음에 내가 빨리 쪼갤 수 있는 걸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4개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잖아요. 괜찮아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문제 풀었을 때 대충 다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가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느냐예요. 어쨌든 내가 고득점을 가고자 할 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풀어서 일단 답을 맞추느냐, 기본적인 걸 외워서 맞추냐 이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석적인 방법들도 좋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네를 알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아도 내가 자립만 실질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 쪼개는 것들은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는 잘하는 애들도 많이 틀리니까. 자, 요런 형태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괜찮겠죠. 괜찮나요? 요거는 뭐 답은 어렵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대부분 맞췄고요. 쪼개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문제 풀다가 간혹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나 어미들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낫더라. 일단 나까지만 한번 쪼개볼게요. 다 풀진 않고요. 나까지만 한번 쪼개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거죠. 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똑같아요. 자,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띄어쓰기로 끊어요.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사, 도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쪼개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다. 쪼갤 수 있잖아요. 살다, 살고, 사니. 그 다음에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다, 그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수를 알면 조금 쉬울 수도 있죠. 왜냐면 수가 의존 명사잖아요. 의존 명사가 되려면 앞에 관형어가 와야 되고요. 관형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끊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살다가, 그럼 보세요. 살다가, 먹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가도 하나의 어미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못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띄어쓰기 끊어주시고요. 얘가 다른 애랑 결합할 수 있는가 끊어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약간의 문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얘가 끊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네. 자, 괜찮으시면 15번도 마찬가지. 지금 대부분 이쪽 맞추셨기 때문에 조금 정보적인 이야기로 할게요. 통사나 비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주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개념을 알아도 적용을 못해서 틀리는 게 역시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통사, 비통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출제 빈도로 봤을 때 완전 높아 이런 게 아니지만 나왔을 때 애들이 틀리는 파트들이에요. 형태소라든가 이 통사, 비통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통사든 비통사든 둘 중에 하나는 외우세요. 둘 중에 하나를 외운 다음에 통사가 되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비통사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뭐 곧잘은 괜찮을 것 같고, 자 보세요. 부사와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가 아니라 통사가 될 거고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2번. 새신랑 같았을 때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런 거예요. 새해. 이 새가 뉴의 의미니까
새 신발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었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이 새는. 그래서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랑 이런 거. 지금 얘네 다 많이 나왔던 애들이에요. 첫사랑 같은 경우도 애들이 첫을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첫, 띄고 번째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띄어 쓴다는 건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냐면 관형사예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어근이란 얘기죠. 자, 어근, 합성어. 근데 얘가 관형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통사가 되겠네. 아, 괜찮아요? 네. 뭐, 덮밥 같은 비슷한 예. 뭐가 있어요? 접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원래는 접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자,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관형사형 어미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비통사가 되겠죠. 자, 같은 맥락이 여러분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은 그냥은 자, 이거 보시면 용언의 어간이 왔을 때 명사가 됐든 다른 용언이 어간이 됐든 그냥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붙으면 얘네는 다 비통사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통사가 됐든 비통사가 됐든 여러분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검뿔다 이런 거. 오가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돌아가다. 이런 거 보세요. 그럼 여기는 용언의 어건 돌다, 가다, 가 있고요. 자, 얘가 뭐가 있죠? 연결어미가 있죠. 그럼 이렇게 연결어미가 붙어준 거는 얘는 뭐가 된다? 통사가 되더라. 아, 괜찮아요? 이렇게.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조금 이제 외우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이 틀렸던 거 16번 한번 가볼까요? 16번. 자, 품사통용. 품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품사가 이렇게 단순히 분류하는 걸로도 나오지만, 문장 성분하고도 같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품사 통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이 파트는 여러분 좀 일단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단어의 품사가 지금 다르다 이런 거고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같은가 다른가 라고 보는 건데 뭐 별다른 얘기는 없죠. 밑에는 다 그냥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면 이해하고 품사통용을 알고 있어.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 되고 모르시면 품사통용이 뭔지를 예를 보고 이해해야겠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같은 단어인데 자, 얘가 지금 품사가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내가 많이 봤던 거. 1번부터 안 가고 많이 봤던 것부터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아주 노멀하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체언이랑 즉 그 체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수사가 있다면 이 중에서 대명사랑 수사를 자, 누구랑 구분시키냐면 관형사랑 구분시킵니다. 아주 품사 통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체언은 무조건 뭐가 결합하죠? 조사, 특히 격조사가 결합합니다. 그러면 격조사가 붙냐 안 붙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다만 조심할 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보시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사과 5을 개를 샀다. 사과 5의 개를 샀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된다. 자, 조사가 붙으니까 얘는 수사고요. 얘는 조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수관형사죠.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네도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얘는 띄었었고요. 붙였었어요. 1학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내신에서 이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품사 파트를 배우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띄었었어요. 그럼 얘가 하나의 단어고 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뭐로 쓰인 거냐? 조사로 쓰인 거고요. 얘는 띄었었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왔죠? 관형어가 왔죠. 관형어의 수식을 자, 만큼 받는다. 얘 자체로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얘는 뭐냐? 명사. 정확하게는 의존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 동사, 형용사. 오늘 뭐 미라클 모닝 한 친구들은 아마 풀어보셨을 텐데, 좀, 오늘 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나도 살짝 당황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잘 나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 동사, 형용사에서는 어떤 거를 구분시키냐면, 애들이 착각하는 거. 애들이 착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은 크다라는 거는 보통 뭘로 배우죠? 형용사로 배우고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크다라는 건 원래 뭐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큰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죠. 자,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나무가 크다, 자라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자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요거 조금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시간의 경과를 포함하면 이 아이는 동사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자, 여러분 이거는 1, 2, 3학년 모두 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품사통용은 1, 2, 3학년 다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1학년 교육과정 그 교과서에 품사 파트는 빠져 있어요.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 요소나 뭐 중세국어 이게 드러나 있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프린트를 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결국은 모의고사를 볼 거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제가 실전 문제에서 풀어줬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빈도수가 높고. 자, 그럼 보세요. 시간의 경과를 포함했을 때는 자, 여러분 무조건 동사가 되더라. 그럼 가장 기본적인 예들이 뭐냐면 밝다라는 단어예요. 자, 형광등이 밝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얘는 형용사잖아요. 왜? 밝는다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얘가 날이 밝아온다. 그럼 얘가 니은다가 되잖아요. 또는 날이 밝는다. 는이 되잖아요. 이런 선어말 어미가 와서 현재 시제를 형성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니은을 넣으면 이건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의미로. 자, 나무가 큰다, 자란다. 되네. 그럼 얘는 동사겠구나. 아이고, 동사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워지게 되겠죠. 아직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품사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 동사, 형용사 자체만 갖다 놓고 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기를 주고. 오늘 미라클 모닝 교재에도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 학습의 어떤 폐해인데 오늘 그 풀었던 문제에서는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 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오래전부터 낡은 집에 살아왔다. 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좀 더 명확하죠? 그러면 지금 얘는 나는 오래전부터 낡은 집에 살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부터 낡아온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옛날부터 낡은 상태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동사니 형용사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얘가 뭐가 붙었죠? 은이라는 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시제를 뭐가 나타나죠? 시제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데 은이 붙었어.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는다, 집이 낚는다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잖아요. 낡아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러한 판단 기준을 주고 물어봤을 때는 얘는 동사가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했던 기준과 조금 달랐던 애들. 우리는 보통은 이거보다는 현재 시제라든가 명령형이라든가 이걸로 훨씬 더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나온다. 그럼 항상 뭐냐? 보기를 줍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좀 잘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까지 괜찮나요? 자, 똑같은 지금 동사, 형용사 얘기가 1번에 나와 있어요. 1번에. 자, 그럼 1번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왜? 자, 그는 공을 차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공을 차는 거니까. 공을 찬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죠? 동사. 날씨가 매우 차다. 지금 춥다는 거잖아요. 날씨가 매우 찬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형용사죠. 그럼 얘도 품사 통용이죠. 아니에요. 자,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까다로운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끝까지 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푸셔도 돼요. 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단어에 지금 이런 말을 반복해주고 있죠. 그럼 하나의 단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인데 그 한 단어가 둘 이상의 어떤 품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같은 단어여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공을 뻥 찬다의 의미고 얘는 약간 콜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의 단어라는 거예요.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떤 품사 부류에 동시에 소속되고 있다라는 자, 이걸 지금 품사 통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기계적으로 푸는 거 괜찮아요. 속도가 훨씬 더 그럼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여기 주어진 개념들,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문법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보기나 지문을 날려서 읽어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래. 나도 안 읽고 그냥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적어도 스킵은 해야 돼. 빠르게 봤었을 때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봤을 때 모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뭐냐? 기본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놓친 조건이 없는지를 봐주시면 될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 괜찮아요? 조금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얘도 어쨌든 막 빈도수가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분류시킬 때는 그러니까 단독으로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품사 통용할 때는 나온다. 즉 명사랑 부사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류별로 거의 하나씩 들어갔거든요. 잘 나오는 게. 자, 그럼 얘는 명사랑 부사를 구분시키는 건데 자, 그 약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있다 없다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부사라고 한다면 이 안은 서술격 조사거든요. 물론 부사가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빨리, 도, 간다. 보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격조사는 그 기본적인 체험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술격 조사이다의 활용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이다, 격조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라는 얘기예요.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말과 그 다음에 이 야고, 이 야는 서술격 조사이다의 지금 활용 형태고 그럼 얘는 뭐냐? 조사란 얘기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격조사다. 격조사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얘는 체언이다. 그럼 체언 중에서 정말이 명사일까 대명사일까 수사일까 이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정도 봐주면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아, 괜찮나요? 네. 이거 비슷한 사례가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똑같이 하나는 명사로 있고 또 하나는 뭐 부사로 있고. 아직 괜찮아요? 그런 예들로 출제가 실제로 기출해서 되어 있더라. 네, 그 정도. 여러분이 이제 요거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괜찮지 않을까? 아는 거. 혹시 질문? 지금 16번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번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20번 말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는 사람? 괜찮나요? 얘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짧게만 가려고요. 자, 저번 주 문법 요소 할 때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피동사동은 외우지 않으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고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줘서 이거를 준 걸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피동사동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문법의 경지에 오르면 사실은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품사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품사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정도가 여러분이 이제 사동, 피동 이렇게 들어간다. 자, 얘는 지금 여기 줬습니다. 줬고요. 용어를 외우실 때는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얘가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일이기 우구추가 결합이 되더라. 어디에? 주동문의 동사에. 자, 그리고 사동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이 사동문을 만들 때 이렇게 사동전미사가 붙은 사동사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사동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동사를 쓰지 않을 때는 용언의 어간에 뭐뭐하게 하다를 결합해서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주동문이 있고 사동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일단 답은 3번인데 이거 서술어의 자릿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에서 이미 사동문을 줬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뭐냐?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비문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친절하게 줬어요. 그럼 서술어의 자릿수 4번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먹였다죠. 그럼 얘가 필요한 주된 성분인데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 일단 무조건 여러분 주어, 목적어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사어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미안해, 여기 목적어도 있구나.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어머니가 약을 먹였어. 그럼 먹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대상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그치. 기억은 그래서 세 자릿수가 되더라. 자,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한 자리가 늘었네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얘를 한번 보죠.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겼다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자릿수가 어떻게 되죠? 집에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적 부사어를 판단하는 것들도 역시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오빠를 남겼어. 그럼 어디에? 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가방을 책상 위에 놓다. 자, 어디 어디에 넣다. 놓다나 넣다도 필요하거든요, 부사어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집에 돌아와서 나는 가방을 놓다. 하나도 안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가 뭐야? 어디 어디에 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넣다는 애들이 잘 알아. 넣다. 나는 편지를 넣다. 그럼 얘는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체통. 이거는 얘들이 괜찮은데 놓다는 없어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얘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여러분이 뭐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기본 개념만 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그런 게 있고, 또 번째는 뭐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이런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 아까 그 품사의 통용. 그 다음에 얘가 비문인가 아닌가, 사동문을 만들었을 때 비문인가 비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이게 모국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답은 금방 나오는 건데, 요거 서술어의 자리수는 한번 좀 짚고 가려고 봐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담화 부분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필요한 개념은 많이 없어요. 그때 말했던 지시라든가 대용 표현 요 정도고, 나머지는 뭐냐? 문맥을 읽어낼 수 있느냐. 지시하는 대상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특별히 담화는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담화는. 그리고 표준 발음법 부분은 의문의 변동과 거의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분석이에요.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거. 어차피 그 조항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정도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 개념을 암기하기보다는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담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료 분석형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되더라. 까지 괜찮아요? 요거. 자, 그래서 아까 품사 통용한 거 위주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세문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한번 나눠 드릴게요. 조금 두껍고, 조금 두꺼워요. 자, 요거 3개. 이렇게 넘겨줄까? 이렇게 넘겨주시고, 제게 안 왔네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쓴 사람들? 아니, 조건을 써야지. 조건. 아, 네네. 이거는 이제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 D라고 써야 정확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더 있죠? 관용격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르면, 네, 못 쓰면 모르는 거죠? 자, 아직 쓰는 중?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네. 자, 아람에는 환경까지 쓰셔야죠. 자, 여러분이 쓰신 거는, 자, 요거 지금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랑 관용격 조사를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내신이 됐든 여러분 수능이 됐든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암기해야 된다면, 그 암기해야 되는 거에 아주 기본, 1순위가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한번 써보라고 했고, 예비고1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고, 2학년, 3학년들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본인이 외운 거에서 단순히 여러분 얘를
지금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고 영형태. 자, 관형격 조사. 자, 요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이 세 개인 상태에서 환경도 써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얘기는 뒤에 가서 조사할 때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못 외우고 있는가. 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여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요번에 기존에 썼던 교재에서 조금 바꿔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먼저 보세요. 이게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이제 내신에서는 많은 부분을 외워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수능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 분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지금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요 제자 원리에 대한 거,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암기로 주지 않고요. 내신은 암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얘를 분석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음하고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기본자를 만들고, 자, 내신할 때는 1학년들은 다시 천천히 이걸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그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표를 보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기본자 기역이 있고, 자, 기본자 니은이 있고, 자, 기본자 미음이 있고, 시옷이 있고, 이응이 있다면 이 상태에다 그냥 획을 하나씩 더해주는 형태거든요. 말 그대로 획을 더한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한 번 더한 경우도 있고, 자, 예를 보시면 두 번 더한 경우도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획을 더할 수도 있고, 두 번 획을 더할 수도 있는데, 획이 더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리가 거세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획자에 대한 이런 기본자와 가획자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기역과 키읔을 비교할 때 키읔이 기역에 비해서 소리가 더 거세진다. 소리의 성질이 더해진다. 이러면 맞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니은보다 티끝이 소리가 더 거세진다. 이런 말하면 맞겠죠? 그렇죠? 그거 정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체자는 이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 하는 건데, 그럼 잠깐 보세요. 기본자랑 가획자는 이 기본자에 그냥 획을 더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본 기역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미음, 시옷, 이음, 이 기본의 모양이, 이 기본자의 모양이 이미 들어있죠.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체자는 얘랑 모양을 달리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을 더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 기역보다 예디응이, 자, 얘를 예디응이라고 읽어요. 밑에 이름을 넣어드렸습니다. 예비고일이 있어서. 자, 그러면 얘를, 이 꼭지 달린 이 얘를 우리가 예디응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가 기역보다 소리의 성질이 거세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가획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들을 지금 예비고일은 처음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지만 2, 3학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비고일은 어차피 이게 내신할 때 2학기 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거는 이렇게 기본자를 주고 획을 더한 게 가액자고 획이 더해진다는 건 소리의 성질이 거세지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모양을 달리 했으니까 획을 더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기역과 예디응은 소리의 세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갖고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같은 어디에서 소리 나죠? 발음기관에서 소리 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다 뭐냐? 같은 발음 기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까지 괜찮아요? 그거. 자, 그리고 기본자랑 가획자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기본 모양이 같더라. 자, 그리고 얘에 비해서 가획자는 소리의 성질이 더해지더라. 그 정도. 성격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빠지 혹시 예비군 궁금한 거 괜찮아요? 네. 지금은 너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신할 때 2학기 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조금 구분할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꼭지가 달린 애들이 예디응이에요. 여러분 그 과수원 표시. 자, 이 예디응은 그냥 이응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꼭지가 달린 이응은 현대국어의 종성의 이응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리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와는 달리 초성에서도 발음된다.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인 방울을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해볼까? 자, 현대국어에 방울 했었을 때 얘는 소리가 나죠, 받침은. 근데 우리가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얘는 소리값이 나지 않았어요, 이 이응은.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초성에 예디응이 쓰이면 얘가 발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발음은 물론 종성이응과 같은 발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외운다의 느낌보다는 이걸 암기로 내지는 않아요. 지금 이 표라든가 이걸 암기로 내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들으시고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자음들이 있는데 자, 단어의 첫머리에서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됐어요. 현대국어랑 다른 거거든요. 자, 현대국어는 뜻, 쓰다, 때라고 했을 때 쌍디귿, 쌍시옷, 쌍디귿이 하나의 자음이죠.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어요. 현대에서는 불가능해.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를 외운다의 느낌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현대랑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중세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이 자, 초성에 왔어요. 까지 괜찮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 둘 이상의 자음이 종성에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밝은 달 할 때 리을, 기억 이런 거 종성에는 올 수 있어요. 현대국어에는. 근데 초성에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초성에 왔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다른 애가 왔고 얘네가 각각 다르게 발음됐어요. 디귿음도 발음되고 디귿음도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비읍과 디귿이 각각 발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읍, 시옷 이렇게 하면 보살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아래아가 아라고 읽으니까 오늘날은 얘가 뒤에 있는 애를 된소리로 즉 이 어도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거든요. 오늘날에. 그래서 얘가 오늘날은 그냥 쌀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그 당시에는 얘가 비읍, 시옷이 모두 발음됐어. 그래서 당시 중세에는 얘가 중세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보살 이걸 좀 빠르게 발음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음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좀 빠르게 발음이 되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초성의 어두자음군 이걸 이름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둘 이상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고 그것의 이름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단어의 첫머리에 지금 자음의 무리가 왔다는 거죠. 같은 애가 오면 어두자음군이 아니에요. 다른 애가 와야 어두자음군이에요. 아, 괜찮아요? 요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예비고일은. 자, 그 다음. 우리가 종성에서 보시면 디귿과 시옷. 자, 그 당시에는 받침에
디귿도 쓰이고 시옷도 쓰였어요. 오늘날도 디귿도 쓰이고 시옷도 쓰이죠. 근데 오늘날을 얘네 둘 다 발음을 디귿으로 발음하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중세 때 팔종성이었기 때문에 팔종성이 뭐냐? 자, 8개의 자음이 종성에 발음되는 거예요. 자, 그때 들어가는 게 시옷과 디귿이 모두 들어가요. 그러면 시옷도 발음됐고 시옷도 발음됐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뭐냐? 발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구별하면서 의미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까지 괜찮나요? 네. 자,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자료를 줬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정도까지 괜찮나요? 그냥 얘는 발음 한번 보시라고 참고로 가볍게 넣어드린 겁니다. 자, 뒤에 한번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초성의 제자 원리를 본 거고요. 이번엔 중성의 제자 원리를 볼 거예요. 자, 중성은 잠깐만요. 중성은 네, 여기 오타 잠깐 났네요. 오타 한번 볼게요. 여기 정정할게요. 음절의 첫 소리가 아니라 가운데 소리예요. 마지막도 잠깐만요. 자, 네. 여기 다 잘못 나왔네. 얘는 끝소리. 자, 얘는 가운데 소리. 타이핑 치다가 그냥 붙여서 그런 거. 자,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소리.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얘도 상형자예요. 맨 처음에 기본자는 상형에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뭘 본땄냐면 모음은 자,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는 상형에서 만든 글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신할 땐 외워야 되지만 수능할 때는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하늘은 너무나 넓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점을 하나 찍어서 아래로 표시해줬고 땅은 넓고 평평하죠? 그래서 으로 표현해줬고 그 위에 사람이 서 있죠. 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 자, 이러한 기본자 아래하나 으나 이를 합쳐서 자, 즉 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합성을 해서 초출자랑 제출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기본자예요. 얘네들은 기본자이자 상형자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초출자와 제출자는 합성,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아래아랑 으랑 결합해서 보세요. 자, 아래아가 있고 으가 있죠. 으가 있고 아래아가 있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결합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자, 이렇게 결합해서 오, 우, 아, 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초출자에다가 다시 아래아를 합성하면 이런 느낌이죠. 자, 오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래아를 하나 더 찍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네. 다 주어지는 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조금, 이 밑에 있는 얘는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시, 오늘날에는 단모음인데, 그 당시에는 이중 모음이 있었어요. 이중 모음인 애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에, 자, 그 다음에 위. 얘네들은 오늘날엔 다 여러분 단모음으로 외우죠. 근데 얘가 그 당시에는 이중 모음이었고 얘는 왜 외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격조사 조건 외울 때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가 후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가 자, 지금 이렇게 이가 뒤쪽에 결합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불휘라고 했을 때 불휘는 우에다가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중 모음인 거고 이 모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격조사 조건을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조금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더라. 그래야 여러분이 주격조사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더라. 뭐 얘네들은 지금 요 자음표 모음표는요. 그냥 내신할 때만 외우시면 되고 이제 수능할 때는 그냥 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괜찮아요? 지금 외우는 거 딱 하나 나왔어요. 요거.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모음에는 여러분 또 뭐예요?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자, 모음 조화가 뭔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별표해 주는 애들,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약간 지식적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게 모음 조화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성 모음이 뭔지를 알고 음성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양성 모음이라고 하면 밝고 가벼운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성 모음은 아래야, 강시로 따지면 오, 아. 예를 들어 봐봐. 자, 우리 지연이가 깡총깡총 뛰어간다. 이 느낌과 지연이가 껑충껑충 뛰어간다.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음성 모음은 껑충껑충의 느낌, 우, 즉 얘가 밝고 가벼운 소리였다면 얘는 어둡고 무거운 소리죠. 여러분 알면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2, 3학년들은 알면 안 써도 돼요. 자, 이런 거야. 깡총깡총과 껑충껑충 물이 졸졸 흐른다. 물이 줄줄 흐른다. 좀 얘가 밝고 가볍고 동시에 작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큰 느낌이죠. 아, 괜찮아요? 요걸 구분하시고 얘는 외우셔야 돼요. 뭐가 양성인지, 자, 뭐가 음성인지는 외우셔야겠죠. 지금 별표한 것들은 암기로 가셔야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를 모르시면 파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게 모음조화랑 이어적기가 모든 고전문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졸졸졸, 줄줄줄, 깡총깡총, 껑충껑충, 아장, 뭐 어정, 이런 느낌들. 아, 괜찮나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표는 가볍게 한번, 요렇게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가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고, 내신할 때 다시 외워주시면 되고, 암기할 건 요거. 요 단모음인데 당신 이중모음이었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무엇인지 요거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음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잠깐 쉴 겁니다. 자, 이제 종성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초성 만들었고 중성 만들었고 종성 있잖아요. 자, 음절의 끝소리예요. 그래서 한자로 종성, 끝소리라는 얘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종성, 부용, 초성. 내신할 땐 외우셔야 돼요. 수능할 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종성은 똑같은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아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의 글자를 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성과 초성의 소리가 비슷해. 같은 자음이잖아. 뭘 또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초성을 갖다 쓴다. 라는 얘기가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자, 내신할 땐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중요해요. 내신할 때는. 자, 그런데 수능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된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로 들어갈 건데 얘네들은 뒤를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할게요.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셔도 돼요.